요즘에 마음고생이 가장 심한 한동훈 장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고생은 없습니다만. 예, 그렇습니까? 저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오직 감정적이 아닌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한다. 또 한 장관께서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한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관종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에 품위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관종은 민주당 내에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장관께서 탄핵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직 답답하면, 오직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저질, 정치 공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저를 1년 반 내내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어제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슬쩍 접은 것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종이나 관심종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일부 국민들이 쓰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국민을 대표하신다는 분들이 국민들과는 달리 이런 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네. 하여튼 한 장관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늘 같습니다. 네. 요즘에 마약 범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마약 사범이 5,445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3,933명, 10년 만에 2.5배가 늘어났어요. 9월까지니까 아마 연말 지나면 15,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세요. 또 다른 PPT 없나요? 글쎄요. 마약 사범류의 연령대별 검거 현황을 보면 10대가 10년 만에 17배, 20대는 6.1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의 마약 사범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22년까지를 보면 10대는 무려 4배가 늘어났고 20대도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10대와 2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이게 희망이 없어 그런 것인지, 하여튼 빈부 양극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반대로 먹고 살만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SNS를 통해서 마약 이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불법 유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쭉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 범죄 증가의 큰 원인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PPT 좀 보세요. 예. 제가 보면 2018년도에 박상기 장관 시절에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는 마약과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2021년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를 전담해온 전국 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 인천을 제외한 6곳의 강력범죄 형사부를 반부패 수사부와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사실 그 전에 2021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 수사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지금 상실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마약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 마약 범죄를 늘려놓는 것도 모자라서 마약 수사 특활비까지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나름대로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약 관련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잠깐 말씀 올리면 분명히 일정 지난 시기에 마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약간 의심되는 그런 사인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큰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생필품이 아닙니다. 뭐 주거나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쾌락을 위한 것이니까 완전히 그렇게 중독자들 말고는 새로 유입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걸려서 정말 신세 조지겠구나 라는 위험을 느끼고 아니면 정부가 정말 이거 때려잡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봐라. 정부가 이 정도 조금 또 느슨해 주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한 명을 덜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성으로 돌아서는데 라는 식의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고 그런 면이 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건 좀 쿨한 면이 있는 거야. 쿨한 마약이 이런 식의 또 그 여러 가지 홍보가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경찰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마약을 확실히 때려잡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단계에서 마약 예산을 깎겠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다시 옛날의 메시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거 말뿐이었고 돈도 지원 안 될 거고 인원도 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 솔직히 말하면 쉽게 말해서 마약을 할까 말까 깔딱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깔딱고개를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100% 동의하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특활비 예산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니에요. 2억 7,500만 원인데 대한민국의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돈인데 이거 저는 몇 배라도 올려서 마약을 확실히 잡는다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1년에 2억 7,500입니다. 그거 자체 액수가 전체 예산 규모로 오늘 기재부나 이런 데 얘기 나오면 1,000단위 예산을 얘기하잖아요. 2억 7,500입니다. 2,700억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깎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그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마약을 막기 위해서 그 정도 돈도 안 쓰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잠재적인 마약 중독자들한테 전달하게 될 겁니다. 마약 사범을 잡는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흔들지 말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